배영할 때 다리가 너무 무거워요. 자꾸만 다리가 가라앉아요. 수영장에서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배영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배영은 우리 몸이 가장 편하게 물에 떠 있을 수 있는 자세랍니다. 그래서 수영 초보자분들도 올바른 방법만 자세만 잘 익히면 쉽게 잘할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어렵게 느끼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가 평소에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물 위에 누워서 움직인다는 것, 게다가 위를 본 채로 뒤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인데요. 생각만 해도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영상을 통해 배영 발차기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특히 다리가 무거운 분들, 발차기가 어려웠던 분들을 위해 실전 연습법까지 준비했어요. 배영 발차기를 할 때 중요한 팁과 자세한 방법까지 있으니 집중해주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물 위에서 편안하게 누워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힘들이지 않고 멋지게 배영을 해낼 수 있겠죠.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배영 발차기가 진짜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우리 몸이 물에 떠 있을 때는 부력과 중력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배영은 다른 영법과 다르게 등을 물에 대고 누워있는 자세라서 이 균형을 맞추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평소에 물에서 서 있을 때에는 발이 바닥에 닿을 수 있죠. 그런데 배영은 완전히 누워서 하는 자세예요. 마치 해먹에 누워있을 때처럼요. 그래서 인체에 우리 몸의 부력 중심과 무게 중심 이런 것들을 잘 맞춰야 해서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왜 자꾸 다리가 가라앉는 걸까요? 우리가 수영장에서 배영을 한다고 생각하고 자세를 따라해 보면서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로 머리 위치와 척추의 정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에 누워서 배영할 때 머리를 너무 들어 올리세요. 이때 발생하는 문제는 단순히 머리가 올라가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경추가 굽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척추의 정렬이 무너지게 되죠. 또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다리가 가라앉게 되는 거죠. 인체의 부력 중심점은 배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지점 기준으로 상체와 하체가 균형을 이뤄야 하는데 머리를 들면 이 균형이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코어의 근육의 안정성이 중요한데요. 배영에서는 코어는 단순히 복근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우리의 복직근, 복사근, 척추 길이근, 그리고 골반저근 이 모두 포함된 것인데요. 이렇게 근육이 잘 되지 않으면 척추가 좀 휘어질 수 있고 소위 말해서 활자세 같이 됩니다. 그래서 수영할 때 물의 저항이 그만큼 증가되고 속도가 나지 않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발목의 어떤 유연성 그리고 근력의 문제인데요. 발레리나처럼 발끝을 곧게 피는 동작과 발등을 위로 당겨내는 동작 이 두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빠르게 일어나야 합니다. 마치 지느러미가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처럼요. 하지만 이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근육이 바로 발등 앞쪽의 정강이 근육과 종아리 뒤쪽의 비복근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발등을 들어 올리는 근육, 발끝을 펴주는 근육인 거죠. 근데 사실은 평소 걷거나 달리기 할 때는 이 근육들이 빠르게 번갈아 가면서 움직일 일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요. 수영을 처음 배우는 분들이 그래서 이 근육들의 생소한 움직임에 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럼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배영 발차기에서 흔히 하는 실수 동작들과 그 해결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실수 첫 번째는 턱을 당기거나 들어버리는 자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물에 떠 있는 것이 불안하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턱을 당기거나 들어 올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턱을 과도하게 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목 근육이 단단하게 경직되면서 전체적인 자세가 굳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러운 호흡도 어려워질 수 있고 결국 몸이 뻣뻣해서 물 위에 편하게 떠 있을 수가 없죠. 반대로 턱을 들어 올리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마치 앞을 보려고 고개를 드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목과 척추가 꺾이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다리가 물속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귀가 물에 반쯤 정도 잠긴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목을 자연스럽게 핀 상태를 유지해보세요. 두 번째로 실수는 허리가 과도하게 아치형이 되는 건데요. 배영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허리가 휘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복근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는데요. 이럴 때 배꼽을 살짝 등 쪽으로 당겨준다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복근에 한 10% 정도 힘을 좀 더 유지한다 라고만 생각하면서 연습을 해보세요. 발차기를 하면서 하는 실수 동작들도 한번 볼게요. 무릎의 과도한 굽힘인데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실수이기도 합니다. 마치 자전거를 타듯이 다리를 크게 젓는 모습 한번 보신 적 있으시죠? 처음에는 이렇게 하면은 더 빠르게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무릎을 크게 굽히면 먼저 물의 저항을 그만큼 많이 받기 때문에 무거워지고, 그리고 다리가 수면 아래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이럴 때 발차기를 엉덩이 근육부터 시작해서 물결을 쳐낸다 라고 생각을 하고 무릎을 최대한 덜 굽힙니다. 그리고 허벅지가 수면과 평행을 이룬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하면서 떠올리면서 그렇게 연습을 해보세요. 실수 네 번째는 발목에 스냅이 부족한 건데요. 발목이 뻣뻣하게 고정된 채로 발차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나무 막대기로 물을 젓는 것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속도가 절대 나지 않겠죠. 그래서 발등을 위로 당기고 아래로 밀 때는 발바닥 전체로 민다,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체 근력을 강화할 수 있고 또 우리 코어를 강화할 수 있는 운동법, 연습법을 두 가지 소개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는 버티컬 킥 스위치입니다. 버티컬 킥 스위치는 수직 자세에서 앞쪽 킥과 후방 쪽 킥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연습법인데요. 원래 배영 발차기는 이렇게 특정한 순간에 앞쪽으로 차는 킥, 뒤쪽으로 차는 킥으로 나뉘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연습의 설명을 위한 단어로 업, 다운, 킥으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순서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는 수영장에서 발이 바닥에 닿지 않는 그런 깊은 곳으로 가면 좋습니다. 몸을 완전히 수직으로 세운 뒤에 물에 뜨고 머리는 물 밖에 두셔도 좋습니다. 팔은 가슴 앞으로 모으거나 머리 위로 올려 균형을 잡아줍니다. 먼저 전방 킥을 해주는데요. 배영 발차기 뒤로 가는 킥과는 반대로 앞쪽으로만 발을 차는 그런 동작을 해줍니다. 발목을 유연하게 하면서 무릎을 약간 굽혔다 펴는 느낌으로 물을 밀어주면 됩니다. 허벅지에서 시작해서 발끝까지 부드럽게 차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이때 상체가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코어를 단단히 잡아주세요. 이제 반대로 배영 발차기 형태로 뒤쪽으로 찬다 라고 생각하면서 뒤쪽으로 차는 동작에 집중을 해봅니다. 이때도 발등을 이용해서 물을 강하게 뒤로 밀어내면서 다리가 우리 몸이 움직이지 않도록 최대한 해주세요. 이렇게 30초 정도 전방, 후방 이 킥을 번갈아 가면서 해줍니다. 두 번째 연습은 깊은 수면 킥 방법인데요. 이 킥은 수면 아래 한 1m 정도처럼 깊이 있는 물속에서 하는 연습법입니다. 부력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우리의 순수한 킥의 힘을 이렇게 키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벽을 발로 차고 출발해서 물속에서 천천히 자세를 잡아봅니다. 몸이 한 1m 정도 깊이에 있도록 해줍니다. 머리는 정면을 향하거나 살짝 뒤로 젖혀서 몸이 긴장되지 않도록 해줍니다. 이제 배영 발차기를 하면 되는데요. 무릎을 과도하게 굽히지 않고 허벅지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자연스럽게 차주는 것을 꼭 주의해주세요. 킥이 작고 빠르게 해주면 좋고 몸이 물 위로 떠오르지 않도록 코어를 단단히 잡아주면서 킥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때 숨이 차오르면 천천히 위로 올라가면서 호흡을 해주세요. 15m 정도 완주 후에 휴식을 해보고 반복하면 좋습니다. 수면에서보다 더 강한 저항을 받으면서 연습할 수 있어서 우리의 킥의 그런 강도를 높일 수 있고 또 부력 없이 오직 다리의 힘으로만 추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근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운 영상의 결론은 바로 부드럽고 다리가 가벼운 배영 발차기를 하기 위해서 이 5가지만 기억해보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올바른 몸의 균형을 유지시켜줍니다. 머리를 살짝 젖히되 턱은 당겨서 물에 뜨는 자세를 편하게 유지해줘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코어를 강화시키는 운동으로 중심을 잡아야 배영이 편해지는데요. 배영 발차기의 추진력을 높이고 다리를 가볍게 유지하기 위해서 복부 근육 또 코어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배운 연습법을 꼭 수영장에서 해보세요. 세 번째로는 발목의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발목이 뻣뻣해지면 제자리 걸음하는 배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영 전에 스트레칭으로 앉은 상태에서 발끝을 최대한 길게 뻗은 포인, 그리고 발목을 당기는 플렉스 동작을 한번 해보세요. 자, 네 번째로는 올바른 발차기 연습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고 빠른 킥, 그리고 발목의 스냅까지 같이 생각을 하면서 발차기를 연습을 해주는 것인데요. 허벅지부터 시작하는 그런 근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때 무릎을 너무 많이 구부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도 꼭 주의할 점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배영 발차기 리듬과 속도를 꼭 조절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발차기는 사실 좀 균일하게 1초 정도마다 일정한 템포로 유지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일정한 리듬의 발차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크거나 과격하게 위아래로 하는 그런 킥은 오히려 물살을 더 세게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 어떠셨나요? 이론부터 실전 드릴까지 꽤 많은 내용을 다뤘는데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낼 수는 없습니다. 단계별로 하나씩 즐겁고 꾸준히 수영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수영을 왜 하고 계신가요? 저는 수영을 통해서 제 실력이 점점 늘고 안 되던 이런 평형을 완성시켜가는 성장의 기쁨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런 과정과 결과의 기쁨은 사실 수영을 꾸준히 한다라는 전제가 필요하죠.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어느 날은 피곤해서 더 자고 싶고 오늘은 수영을 하러 가기 싫어지기도 합니다. 제 권유로 수영을 시작한 제 친구는 꾸준히 수영하는 것을 못해서 계속 그만뒀다 다시 시작했다를 반복했어요. 몇 년 동안 기초반만 3번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자유형은 꽤 잘하는데 다른 유형은 아직 잘 못합니다. 물론 의지력의 개인차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은 인간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수영장 갈 때 자주 챙겨서 같이 갔더라면요, 또 그 친구에게 오늘 수영을 하러 가야 하는 강한 동기가 있었다면요, 제 친구는 아마 자유형 말고도 다른 영법도 잘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 친구 같은 케이스는 어디서나 흔하게 있죠. 그만큼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힘듦을 이겨내고 매일 성장의 기쁨을 만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꾸준한 수영으로 안 되던 발차기가 잘 되고 또 못하던 이런 평형을 잘하게 시작하게 된 분들인데요. 제 친구와 이 분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저는 환경 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애프터 스윙에서는 이렇게 수영을 꾸준히 하시면서 성장의 기쁨을 같이 만끽하기 위해 오늘의 수영 챌린지 그룹을 지원합니다. 서로 오늘의 운동 기록을 공유하고 또 응원하면서 동기부여를 같이 할 수 있어요. 개인 미션과 달성하면 애프터 스윙의 사은품까지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혼자 수영하기 힘들다고 생각했던 분들에게 좋은 환경 설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더보기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수영을 꾸준히 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장치가 필요합니다.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애프터 스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